최근 중국의 한 군사 뉴스 매체가 한국판 신의 지팡이 현무-4 중국을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국 현무 미사일의 최신 개발 현황과 미국의 현무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슴도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적수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면 상대방도 치명적인 가시에 찔릴 수 있음을 알고 무력 충돌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한국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은 바로 현무 미사일 전력으로 이미 한국은 2020년까지 현무 탄도미사일을 3,000발을 넘게 확보했으며 2021년에는 그 수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2025년이 되면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은 7,000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사일은 유사시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라고 기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시 이를 명분으로 효율이 낮은 요격 미사일 배치보다는 공격용 미사일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 중 또한 한국군은 5년간 29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와 이지스함 추가 배치는 물론 현무-4와 현무-3D 미사일 전력화, 국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의 현무 미사일은 현무-2의 사거리 300km, 현무-2B 어획력 KM, 현무-2C 800km, 현무-4 탄도 미사일과 현무-3C의 어획력 KM, 현무-3D 300km 순환 미사일 등이 있다. 그중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무-4와 현무-3D 미사일이다. 현무-4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한국군의 킬체인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무기이며 원래 타격 목표는 평양 지하에 건설된 거대한 지하 벙커와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 벙커는 북한 지휘부가 유사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대피수단으로 만든 것이며 북한은 전 국토 요새화를 위해 전국의 화강암 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했다.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한국판 벙커버스터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현무-4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하려던 신의 지팡이에서 그 아이디어를 착인했다. 이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이며 지구 대기권의 최애각인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하십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다. 현무-4는 탄두의 무게를 최대로 설계하여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TNT 1킬로톤 이상의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으며 고체 추진체를 조금 더 키워 탄두 무게를 4톤으로 늘릴 경우 반경 0.5km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술핵급 위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현무-4 미사일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들 경우 목표 도시나 나라는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중국의 군 관계자는 현무-4가 미국의 GZ-57 벙커버스터에 비해 5배나 깊은 지하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현무-4 SLBM을 발사하기 위한 원자력 잠수함과 3,000톤급 잠수함 제작에 돌입했으며 도산 안창호함은 수직 발사대를 키워 총 6발의 SLBM이 탑재된다. 한국은 이미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무 미사일이 잠수함을 통해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될 경우 이를 요격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탄두 무게를 0.5톤으로 줄이게 되면 사거리는 2200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절반 이상이 현무-4의 공격 범위 안에 한국은 이러한 현무-4 미사일을 5년 내에 1000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5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현무 탄도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중국의 등폭 미사일과 겨루는 것은 여전히 꿈이겠지만 해외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INF 조약으로 그동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했으며 최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다시 시작했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발전은 상당히 더디고 엄청난 개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은 미국에 상당히 좋은 대체 옵션을 주고 있다. 미국이 다이렉트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즉 매우 성숙한 기술을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자체 연구보다 훨씬 저렴하다. 현무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킨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는 체면 문제일 수 있는데 미국이 자체 기술을 포기하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무-3D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군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거리가 최소 3000km에서 최고 5000km나 되기 때문에 중국 대부분과 일본 전역을 덮을 수 있으며 오차 범위가 3m밖에 안 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은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활주로 및 병납구, 탄약고, 항공기 등 군사시설과 군사지휘부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거리와 위력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에 의해 매우 축소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게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일본의 공격용 미사일 획득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기도 하다. 한국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동 표적을 추적해 타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 탐색 장치와 비행 도중 표적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최신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행 중 표적 재조정 및 재진입을 위한 상방향 데이터 링크와 지형 항법 장치 등을 현무 미사일 체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중국이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이렇게 강력한 현무 미사일이 과연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느냐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과 국가 간 깊은 우애를 다져왔으며 서로 간의 신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의 현무사 미사일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은 물론이고 미국의 미사일 설계,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국은 그동안 기술 수출을 통해 한국을 자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었어.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4 미사일에 미국의 퍼싱-II 중거리 탄도미사일 RM 기술이 일부 적용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퍼싱-II 미사일은 미국이 소련을 굴복시켰던 사거리와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미사일이고 미국은 이 미사일의 위력을 통해 소련을 INF 조약에 가입시킨 경험이 있어. 한국군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적으로 늘렸어. 한국은 이미 탄두 4톤짜리 현무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끝낸 걸로 알려졌고 2021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면 중국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 한국의 실질적인 목표는 누가 봐도 중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중국은 요격 미사일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지금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의 S-300과 S-400의 기술을 분석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한국의 수천 발의 미사일도 쉽게 막을 수 있을 거야. 한국이 겨우 수천 발의 미사일을 자랑하고 중국과 대등하게 행동하려 하는 것은 중국의 힘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자신들의 작은 힘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야.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이야. 중국의 실질적인 상대는 미국밖에 없어. 군사적으로나 민간적으로나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거야. 중국의 인구는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대단하고 모든 면에서 곧 미국을 넘어서게 될 거야. 앞으로는 한국보다는 미국과 비교해줬으면 좋겠어. 한국의 순항미사일 기술은 정말 대단해.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계속 늘려서 이제 중국의 시안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됐어. 한국이 북한을 핑계로 미사일 기술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게 될 거야. 한국과 북한 모두 미사일 전력을 늘리고 있고 혹시라도 북한과 한국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중국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 한반도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될 거야.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인정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훨씬 뒤처져 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미국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 없었든 한국 자체의 미사일 기술 발전은 상당해 보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를 자체 개발했고 차후 개발돼 현무사 비용은 탄두를 무려 4톤을 장착하는 미사일이야. 한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우려할 정도의 무력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연쇄적인 군사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중국의 최첨단 방공망을 뚫을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방공망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현무사와 현무 3D를 모조리 일본에 쏟아버리면 일본은 절대 막을 수 없어. 일본의 패트리엇 시스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에 취약한 데다 현무 미사일의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일본은 제일 먼저 한국에 사과하게 될 거야.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미 유럽 전체가 연합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수준에 도달했어. 한국이 계속 군사력을 키운다면 언젠가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여.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향해 배치하지 그러게 왜 중국 미사일을 한국으로 해.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사드를 치우라고 발광을 하느냐고. 물론 핵무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핵무기 자체가 국제사회나 정치적 압박이 심해 결정하기 어렵지만 현무는 다름. 구소련 형님들의 기술을 고스란히 받고 서방의 기술까지 합쳐진 미사일임. 정말 자랑해도 되는 미사일임.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생산해야 한다. 담배 값이라도 보태겠다. 두 번 다시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현무 3D 멋지네. 3,000에서 5,000km라니 군사력으로 한국 건들면 미사일 비가 내리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나라 한번 멸망해 봐야지. 중국 기술이 한국보다 앞섰다니 코웃음 쳐주겠다. 궁금한 게 현무 미사일은 분사구가 하나뿐인데 이 분사구를 3개로 늘리면 더 큰 탄두를 탑재하거나 사정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닌 건가? 그리 단순하게 해결될 게 아닌가? 요즘 중국 애들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길래 저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긴 중국 외교부부터가 미친 애들처럼 날뛰니. 참고로 외교 관련 공무원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날뛰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은 외교 관련된 애들이 더 미쳐 날뛰니 비정상이 틀림없습니다. 요즘 중국 애들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길래 저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긴 중국 외교부부터가 미친 애들처럼 날뛰니. 참고로 외교 관련 공무원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날뛰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은 외교 관련된 애들이 더 미쳐 날뛰니 비정상이 틀림없습니다. 현무미사일 종류별로 각각 1만 발씩 배치해야 합니다. 북조선의 지하벙커가 6,000개가 넘으니 최소한 1만 발은 소비해야 하죠. 거기다가 중공의 지하벙커까지 합친다면 전체적으로 최소한 5만 발을 소지하고 있다가 중공, 일본, 북조선이 낌새가 이상하면 아주 박살을 내야 한다. 그리고 최신형 초계기를 개발해서 10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하자.